화학적 소독 종류 및 방법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석탄산 같은 경우는 3%, 손소독할 때는 2%가 사용이 되고요. 크레졸 3%, 손소독할 때는 1에서 2% 정도 사용이 되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70%, 다음 중 알코올 소독하는 게 70%냐, 75%냐, 80%냐. 그래서 미용에서 손소독할 때 쓰는 것들은 보통 70%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수용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순화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피부를 소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농도, 0.1%씩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2.5에서 3.5% 수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소독약별로 그런 퍼센테이지를 물어보는 게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 역성비누 같은 경우는 또 무색, 무치, 무독성이면서 피부 관리사의 손소독에 주로 많이 이용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상별로 그래서 병실이라든지 실내 소독할 때는 이제 크레졸 3%, 석탄산 2% 이런 식으로 그 퍼센테이지 기억해 주시고요. 인체 창상용이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창상용 소독, 피부에 바르는 그 소독약의 조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독성이 적어야 되고, 또 피부에 자극이 좀 없도록 해야 되고요. 또 상처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런 좀 창상용 소독의 조건은 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 소독의 살균력. 실내를 어떻게 소독을 할 때 살균력이 강한 순서로 보시면 포르말린, 그 다음에 크레졸, 석탄산 순서고요. 그 다음에 피부 관리실 내에 위생 소독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실을 이제 청소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피부 관리사들이 또 소독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피부 관리실에서 쓰는 어떤 물품들을 또 잘 소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는데요. 우리 스티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쇠 같은 게 이제 좀 녹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을 하고 나면 물을 바로 빼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과 식초를 비율을 이런 식으로 희석을 해서 또 방치하여서 또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쇠 부분이 이제 석회가 또 잘 제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1인 일회성으로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해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습한 상태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세탁을 하고 바로 씻고 나서 반드시 자외선 소독기 안에다가 넣어두는 것들이 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미용기구 같은 경우는 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자외선 소독기는 어느 정도 쓰여야 된다. 시간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열탕 소독 같은 경우는 증기 소독 같은 경우는 20분 이상, 10분 이상인지, 그 다음에 석탄산, 크레졸 이런 것들은 또 3%는 또 잘 기억을 하시는데 이제 몇 분 이상 담가야 되는지, 10분 이상인지. 그 다음에 에탄올 소독 우리가 70%라는 거 다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도 이제 미용 기구를 소독할 때에는 10분 이상 담궈져 있어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